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시즌C 권장하는 영양에 대한 강의를 다룰 건데요. 마찬가지로 칼로리, 탄단지, 영양 섭취 타이밍, 식사 빈도, 보충제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디까지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을 빼기 위해서는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높아야 합니다. 이것은 부인해서도 안되고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모하는 칼로리가 더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칼로리 결핍 상태와 칼로리 결핍 상태의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는지에 따라 체중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순수 체지방 0.45kg를 빼기 위해서는 3500칼로리의 결핍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7일간 500칼로리의 결핍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결핍 상태로 오랫동안 섭취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정체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주에 3500칼로리가 아닌 3700, 3900을 소모해야지 체중이 빠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과체중이 아닌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24주간 유지칼로리의 50%만 섭취시켰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피실험자의 체중은 4분의 1이 줄었고 에너지 소비에서 40%나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40%는 체중 감소로 인해 줄어든 25%와 정체기 15%가 합해진 값이라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체중 감소폭과 정체기를 고려해가며 칼로리를 섭취하며 다이어트 브레이크, 리피드 등을 통해 정체기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핍 칼로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결핍 칼로리를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세포는 주로 얼마나 적게 섭취하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시즌을 준비할 때 섭취 칼로리를 과하게 줄일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체중의 감소는 대부분 근육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칼로리를 야금야금 줄여나갈수록 근손실은 최소화된다는 말입니다. 한 연구에서 체중이 감소함에 따라 스트렝스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비교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주당 체중을 1kg 빼는 그룹과 0.5kg를 빼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주당 1kg를 뺀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벤치에서 스트렝스가 5% 더 감소했고 남성 호르몬이 30%나 더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연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주당 체중을 체중의 1.4%를 뺀 그룹과 주당 체중을 체중의 0.7%를 뺀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주당 1.4%를 뺀 그룹은 체지방을 21% 뺀 반면 주당 체중을 체중의 0.7% 뺀 그룹은 체지방을 31% 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추가적으로 0.7% 뺀 그룹의 근육은 2.1% 증가한 반면 1.4% 뺀 그룹은 근육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말합니다. 앞의 두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천천히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체중을 줄여야만 근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최대한 많은 근육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결국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근육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회 준비를 시작하기에 앞서 체지방이 많은 상태라면 빠르게 체중을 뺄 경우 체지방도 많이 빠지겠지만 근손실도 클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보디빌더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대회를 남기고 마지막 3주 동안 선수들은 섭취 칼로리를 아주 많이 낮추는 경향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근손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체지방이 더 적은 사람이 체지방이 많은 사람보다 근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 조직이 체중 감량 시 근손실을 줄여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매크로 뉴트리션의 단백질인데요. 시즌기에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시 충분한 단백질은 근손실을 최소화시켜줍니다. 일반인과 운동선수 간의 단백질 섭취는 달라야 하는데요. 일반인이라면 본인의 체중만큼만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몸이 좋아지고 싶은 분이나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라면 당연히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활동량이 많기에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데요. 연구에 의하면 보디빌더뿐만 아니라 파워리프팅 선수도 마찬가지로 다이어트 시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몇몇 박사들은 아직까지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체지방이 적절한 사람은 체지방이 높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다이어트 시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가집니다. 우선 많은 생리학자들이 일반인들이 다이어트 시에 체중의 1.2에서 2.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은 심혈관계, 저항성 운동, 아주 제한된 칼로리에서 다이어트를 진행하니 더 많은 프로틴을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시즌을 준비할 때는 일반인에게 권하는 권장량보다 더 높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한 연구에선 단백질을 체중의 0.8배 먹은 그룹과 단백질을 체중의 1.6배 먹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전자는 근손실이 2.7kg가 있었고 후자는 1.6kg의 근손실이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A그룹은 단백질을 체중의 1g을, B그룹은 체중의 2.3g을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 B그룹은 0.3kg의 근손실이 있었던 반면 A그룹은 1.6kg의 근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내추럴 보디빌더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연구는 대회 11주 전 기간 동안 진행됐으며 피실험자는 체중의 2.5에서 2.6g의 단백질을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근손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대회 3주 전부터 근손실이 크게 일어난다고 말했던 것을 감안하면 단백질이 근손실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비교 그룹, 즉 저단백의 식단을 진행한 그룹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연구에서 근손실이 많이 일어난 선수 2명이 있었는데요. 각각 1.5kg와 1.8kg의 근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그 이유를 이 두 피실험자가 피실험자 중 가장 체지방이 낮은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두 피실험자는 대회 막바지에 근손실이 가장 컸으며 본인이 섭취하는 단백질을 총 칼로리의 28%에서 32에서 33%로 올리는 과정에서 근손실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단백질을 제외한 탄수화물과 지방을 급격하게 줄인 것이 근손실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감량 칼로리 때의 단백질은 체중의 1.8에서 2.7g을 섭취하는 것이 근손실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도 보디빌더들을 대상으로 체지방이 낮은 사람, 그리고 웨이트를 하는 사람이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위 연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항성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체지방도 적절하게 있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단백질을 LBM, 림바디 매스의 2.3에서 3.1배 먹는 것이 보디빌딩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체지방이 낮을수록 칼로리 결핍이 더 크고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단백의 식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은 퍼포먼스와 수행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에 맞게 탄수화물을 섭취하는데요.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을 얼마나 섭취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은 비시즌과 동일하게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을 설정하고 그 나머지 값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탄수화물에 대한 연구 및 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에 의하면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스트렝스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 충분한 탄수화물 섭취는 운동 중 글리코겐이 많이 고갈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논문에서는 다이어트 시에 체중의 4에서 7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하지만 대회를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 본인이 먹어야 하는 단백질의 섭취량과 지방의 섭취량이 정해져 있기에 체중의 4에서 7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에 탄수화물보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포만감을 더 주고 체지방을 더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데요. 최근 논문에 의하면 스트렝스 선수들을 대상으로 체급을 맞출 때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더 많은 체지방 감소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디빌더들을 대상으로 연구도 진행했는데요. 체중의 1g의 탄수화물을 섭취한 그룹과 1.6g을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체중의 1g의 탄수를 섭취한 그룹이 더 적은 근손실이 있었습니다. 반면 근지구력의 경우 체중의 1g의 탄수를 섭취한 그룹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체중당 1.6g의 동일한 단백질을 섭취시키고 탄수화물을 제한했는데요. 그 결과 충분한 탄수화물을 섭취한 그룹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탄, 고단백의 식단은 체중 감소에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은 결국 퍼포먼스 저하와 근손실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이 논문에서는 대회 11주 전 보디빌더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대회가 임박할수록 선수들은 탄수화물의 섭취를 적게 했었고 그 시기에 가장 많은 근손실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회가 임박했을 때도 충분한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회를 앞두고 충분히 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올리기보다는 탄수화물의 비율을 올리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보디빌더가 대회 전에 충분히 낮은 체지방을 가진 상태이지만 주당 0.45에서 0.5kg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면 500칼로리를 다 빼는 것이 아닌 탄수화물의 비율을 제외한 100에서 200칼로리만 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핍 상태로 오랫동안 섭취하다 보면 우리는 정체기에 빠진다. 정체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이어트 브레이크 리피드를 해주자. 두 번째, 섭취 칼로리를 과하게 줄일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체중의 감소는 대부분 근육이다. 세 번째, 섭취 칼로리를 아주 조금씩 줄여야 근육과 스트렝스를 유지할 수 있다. 네 번째, 보디빌더뿐만 아니라 파워리프터도 단백질을 늘리면 다이어트 시 근손실을 줄이고 스트렝스를 유지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단백질은 LBM, 림바디 매스의 2.3에서 3.1배 먹는 것이 보디빌딩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다. 여섯 번째, 탄수화물은 단백질과 지방 섭취량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먹으면 된다. 하지만 탄수화물도 과하게 적게 먹을 경우 근손실이 일어난다. 현재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